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강의는 아직 복학한 학생, 아까 얘기한 대로 복학한 학생 또 조금은 기초가 부족해서 수학이 버거워서 어려운 학생들도 있을 거니까 다 같이 간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복습할게요. 그럼 이제 오늘 하게 되는 게 벡터 연산에 관련되는 거, 2학기에 해야 되는 벡터 연산에 꼭 필요한 거 핵심 정리를 잠깐 할게요. 핵심 정리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게 자기장은 어떻게 지표를 정하다 보니까 자기 강도는 내가 쓰고 있는 책에는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자기 강도는 회전 방향이에요. 회전성 자기 강도예요. 회전 성분이 주된 것이 되는 이런 걸로 정의되어 있는 거라서, 회전이라 그러면 뭔가 하면 원을 그리는 거죠. 그죠? 원을 그리는 거예요. 구가 아니고 원. 그죠? 그래서 이 회전 성분 때문에 어떤 일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다루는 게 편한가 하면 원통 좌표. 내가 강의하는 것은 이게 왜 하는지를 자꾸 설명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뭐에 쓰겠다는 것을 감을 잡아가면서 따라오면 돼. 물론 가지 않은 길을 먼저 얘기할 때도 있지만 저쪽에 뭐가 있대 하는 걸 머릿속에 담으면 나중에 필요해서 하고 있구나 하면 좀 더 집중하기 쉬워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요게 만약에 다 끝나면 이제 자기장 진도를 바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벡터 연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다른 반에서 온 학생들도 있고 또 이 강의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의미 중심으로 이해하는 게, 전자기억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벡터 연산은 직각좌표계를 사용하는 것이 좀 편해서, 직각좌표계의 좌표계, 이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라고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하는 거예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나타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일단 좌표계를 아직 여기 원통 좌표계는 안 갔어요. 직각 좌표계에서 잘 알아야 원통 좌표계를 또 잘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데 x축, y축, g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떤 연산을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벡터 A라는 녀석하고 B라는 녀석하고 C, 이렇게 벡터 3개 C를 가지고 이제 3개가 연산이 되는 과정을 필요할 건데, 어떤 걸 할 건가 하면 두 벡터의 합, 그 다음에 두 벡터의 차이, 그 다음에 두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 또는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얘기하는 거. 왜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냐면, 이 연산을 하고 나면 결과가 뭐기 때문에 스칼라 양이기 때문인 거예요. 또 하나, 요거는 결과가 스칼라 양인데, 이제 동영상에 질문이 올라오는 걸 보면 스칼라 그러면 그냥 방향이 없는 거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스칼라 물리량이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 플러스 값도 가질 수 있고 마이너스 값도 가질 수 있지만 0이라는 값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거지, 크기는 음의 값, 양의 값 0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스칼라 곱이에요. 스칼라 프로덕트인 거예요. 그 다음에 A 벡터 크로스 B 벡터에 대한 것도 알고 있는 게 좋아. 요거는 부르기를 벡터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벡터 프로덕트는 결과가 뭔가 하면 벡터 물리량이라서 크기하고 방향이 있는 거라서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다루게 될 것은 A 벡터하고 B 벡터를 벡터 프로덕트 한 다음에 마지막에 C 벡터를 이렇게 도트 프로덕트 하면 이 결과는 뭐일 건가 하면 당연히 스칼라겠죠. 그죠? 그럼 얘가 의미가 뭔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근데 조금 빨리 갈 거야. 조금 더 아주 자세히는 안 하고.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A 벡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반에서 온 사람들은 나하고 스타일을 다르게 배워왔기 때문에 조금 적응하는 게 필요할 건데, 가능하면 빨리 적응해서 1학기 때 동영상을 활용하든지 하세요. 이제 A 벡터가, 임의로 내가 A 벡터를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여기 A 벡터예요. A 벡터 이렇게 그렸어. 그 다음에 B 벡터를 내가 B 벡터를 이렇게 할까? B 벡터를 이렇게 그렸어요. B 벡터를 이렇게 좀 할까? B 벡터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B 벡터예요. B 벡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는 거를 답을 스스로 만들어서 답을 해보세요. 그래야 집중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 걸로 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 내가 B벡터를 이렇게 핀셋으로 잡아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회전은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빙그러 돌지는 않고 뒷걸음질 쳐서 직선을 따라서 이렇게 와서 직각보행을 하는 거야. 직각보행을. 그러면 얘를 이렇게 당겨와서 요거하고 똑같은 길이가 있도록 이렇게 당겨오면 이 벡터는 B벡터하고 같은 거예요? 안 같은 거예요? 요 길이 똑같고 방향도 똑같은데 여기에 있는 걸 B를 여기로 당겨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답을 yes, no를 해봐야 돼. 같다, 다른 거다 하면 얘도 역시 같은 거야. 그죠? 같은 거. B벡터는 벡터라는 것은 뭔가 하면 크기하고 방향이 있는 건데 위치에 따라서 그 값이 바뀔 수 있지만 요걸 당겨와서 이렇게 당겨. 그럼 이 B벡터를 내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놔도 관계없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이 조금 달라졌나? 여기다 이렇게 똑같이 그래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럼 A벡터도 마찬가지로 A벡터도 이렇게 요걸 그대로 갖고 와서 요거하고 평행을 이렇게 크기 똑같이 이렇게 그리면 똑같이 A벡터인 거예요. 그죠? 알겠죠? 아니면 둘 다 당겨와서 여기다 갖다 꽂아도 돼요. 어디에다가? 원점에다가 또 꽂아도 돼요. 그죠? 요게 이제 A벡터, B벡터를 내가 임의로 설정해서 벡터라는 게 어떤 의미냐. 벡터는 위치에 따라서 엊그제도 태풍 얘기했는데 바람이 위치에 따라서 이러면 지금 태풍 하이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니면 지나가고 있는데 똑같은 태풍이 지나가고 있지만 강원도에서 바람의 세기하고 방향이 다르고 또 제주도에서 바람의 세기하고 방향이 다르고 지금 현재 딱 요 순간에 그죠? 그 다음에 서해에서 바람의 세기하고 방향이 다른 거하고 마찬가지로 요 벡터가 다르지만 그 벡터를 바람의 세기를 어디라고 지정하고 얘를 땡겨와서 서로 비교할 때는 이렇게 땡겨와서 갖고 와도 똑같은 값이란 말이에요. 자, 요거예요. 그러면 A벡터, B벡터를 합한 것은 뭔가 하면 바로 그냥 요거 땡겨와서 여기 있었단 말이죠. 그죠? 여기 있었던 걸 이렇게 땡겨와서 편리하게 여러분 땡겨오면 돼. A를 땡겨오는 게 필요하면 A를 땡겨오는 거, B를 땡겨오는 게 필요하면 B를 땡겨오는 거, 아니면 둘 다 옮기는 게 필요하면 둘 다 옮기는 걸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만들면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A벡터, B벡터라는 얘기는 A벡터 여기 있는 데다가 B벡터 여기다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다 놓은 거하고도 똑같아. 그죠? 그러면 A에다 B 더하면 어딘가 하면 이렇게 오는 요 벡터가 뭐예요? A벡터 더하기 B벡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땡겨와서 여기다 놓고 요 끝으로 향하게 여기 가도 된다고 생각해도 좋지만 A벡터하고 B벡터를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꼭지점으로 가는 벡터라고 생각해도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그냥 계산하는 과정에서 수식으로 하는 것은 성분 쪼개야 되는 건데 그것까지는 다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그럼 A벡터하고 B벡터를 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얘는 사실은 어떤가 하면 A벡터에서 더하기를 마이너스 B벡터 이렇게 해서 덧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덧셈을. 그러면 B벡터는 어떤 건가 하면 마이너스 B벡터는 뭔가 하면 B벡터하고 크기는 같은데 그대로 방향만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게 마이너스 B벡터인 거니까 그죠? B벡터인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요거하고 똑같은 걸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당겨서 마이너스 B벡터라고 하면 A벡터에다 더하기를 마이너스 B벡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걸 이렇게 당겼다는 얘기는 요거 옮겨와서 이렇게 와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거예요? 이렇게 와서 A에서 B를 더했어. 마이너스 B벡터를 더했어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요 벡터가 A 빼기 B벡터이지. 그 얘기는 또 뭔가 하면 A벡터하고 마이너스 B벡터하고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접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돼. 옮겨와도 관계없는 거다. 벡터 덧셈 뺄셈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트 프로덕트 얘기할게요. 이 스타일로 안 배운 사람들은 빨리 적응해서 뒤에 가서 응용을 할 때 할 것. 요거보다는 지금 하려고 그러는 요 두 개가 더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의미를. 자, 그러면 여기서
A 벡터하고 도트 프로덕트 하기를 B 벡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 그림을 여기로 복잡한 길로 옮겨오는 거예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G축이 이렇게 있어요. G축이. 그러면 여기 얘기하기를 A 벡터가 뭐랬냐면 A 벡터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있고 조금 더 길게 A 벡터가 여기 있고 B 벡터가 여기 이렇게 있다 그랬다 그죠? 조금 그럴까? 이렇게 있다 그죠? 그러면 요거 이렇게 당겨오면 요것도 B 벡터예요 그죠? B 벡터고 요게 A 벡터예요. A 벡터.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더 할까요? A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하고 방향인데 어떻게 일반적으로 표시하면 크기를 A라고 쓰고 그죠? 방향을 A 벡터가 향하는 단위 벡터라고 써서 A에 A 이렇게 햇을 붙이면 위에 깍지를 붙이면 요게 방향은 크기는 A고 방향은 A 벡터하고 나가는 방향이 단위 벡터를 곱하는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표시하면 어떤 게 A 벡터인가 하면 요것이 뭔가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요게 A의 A 벡터예요. 그죠? A 벡터하고 평행한데 크기가 1인 벡터, 유닛 벡터예요. 그죠? 그럼 요거 내가 이렇게 그리는 건 여기도 있고 어디다 그래도 똑같은 거야. 그죠? 자, 그러면 B 벡터는 똑같이 B 벡터의 크기에다가 A의 B 벡터의 단위 벡터. 그럼 B 벡터는 어떤 걸 건가 하면 이렇게 가는 게 A의 B 벡터의 단위 벡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A.B 내가 수식 다유든 안 하고 그냥 의미를 나중에 쓸 걸 생각해서 의미를 간략하게 갈게요. 그럼 혹 필요하면 여러분들 1학기 강의 동영상 가면 돼. 2학기 강의 동영상 화질 정말 좋죠. 자, 그래서 사실은 내 연구실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한글로 하면요. 생산성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말라. 이렇게 붙어 있어. Do not gamble with productivity 이렇게 써 있어 영어로. 이제 이거 화질도 마찬가지. 생산성을 위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화질 키우는 거에 필요한 컴퓨터가 필요한 컴퓨터도 사야 되고 카메라도 고화질 사야 되면 그거 다 샀어. 자 그래요. 자 그러면 A.B는 뭔가 하면요. A.B는 A 벡터 B 벡터는 요걸 고스란히 갖고 와서 써도 되는데 이래요. 그럼 요걸 보면 이제 요렇게 쓸게요. A 벡터하고 B 벡터는 A 이렇게 쓸까? 먼저 이렇게 쓸게. A 벡터에다가 B 벡터는 요 밑에 걸 갖고 와서 쓸게요. 그러면 뭔가 닷트 하기를 얘는 뭔가 하면 A, B 벡터에다 이렇게 해도 같으니까 A의 B 벡터에 곱하기를 B 크기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라 그죠? 그럼 요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요. 요걸 밑에다 한 번 더 하고 할까요? 한 번 더 하고 할게요. 요렇게 써도 되는 거고 의미는 아직 설명드렸어. 지난해 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요걸 조금 변형하면 B 벡터에다가 A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를 작용시킨 다음에 A의 크기를 곱한 거 같은 거야. 그죠? 그런데 요 그림을 내가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다시 먼저 이걸 하긴 한 이유는 뭐 때문인가? 요 밑에 걸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 그림이 더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어떤 상태인가 하면 요거는 의미가 뭔가 하면 요 B 벡터 중에서 A 벡터하고 나란한 방향 성분이 얼마인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가 하면 요 B 벡터를 이렇게 성분을 쪼개면 A 벡터의 수직인 성분하고 A 벡터의 평행인 성분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결과는 뭔가 하면 요 결과는 B 벡터 중에서 이렇게 도트 프로덕트 한 것은 B 벡터 중에서 A 벡터의 평행한 성분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가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에 해당하는데 요게 B의 A11, B의 평행
이게 내가 이렇게 쓰면 평행이라는 뜻으로 주로 기호를 쓰고 이렇게 쓰면 수직인 것을 나타내는 기호를 쓸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은 뭐 A.B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근데 결과는 내가 A.B를 하나 A.B를 하나 B.A를 하나 결과는 같아. 같은 게 스칼라 형이 0이든지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인가 하면 요 그림대로라면 요 그림은 뭐냐면 요 길이에다가 요 A의 길이에다가 뭘 곱한 건가 하면 B 중에서 A의 평행한 성분을 곱한 거야. 그죠? 성분. 그러니까 이거 도트 프로덕트는 뭔가 하면 두 개가 평행한 성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찾아서 곱한 거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응용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건가 하면 자기장에서 바로 전기장에서도 했어요. 근데 자기장에서 할 걸 생각하면 H베타라는 거에다가 DL베타라는 걸 도트 프로덕트 하는 일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기장에서 이미 뭐 했냐면 E베타에다가 DL베타라는 거를 우리 전위 분포 구할 때 계산을 했어요. 또는 에너지 구할 때. 근데 우리가 할 게 요건데 요거는 조금 더 다르게 하면 이런 거예요. 미리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기에 자기장이 H벡터가 이렇게 H벡터가 여기 지나가고 있어요. H벡터가. 근데 내가 지나가는 경로가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으면 여기 요쪽 악의 길이가 길이는 DL이고 방향까지 합하면은 반영하면 DL 벡터예요. 작은 선분에 해당하는 것을 방향까지 고려한 거예요. 이 방향이 왜 중요하면 나중에 전류가 이렇게 되거든. 너무 어렵죠. 다 배운 건데 복습해 주는 중인데 그러면 어떤가 하면 H 벡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H 벡터가 여기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마치 H 벡터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바람이 이제 백목 가지고 하면은 굵직하게 쭉 그림이 되게 안 되니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H 벡터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H 벡터 중에 도트 프로덕트한테 얘기 뭔가면 H 벡터 중에서 뭐하고 나란한 성분? 요 경로하고 나란한 성분을 뽑아내오는 일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요 벡터를 길이하고 크기하고 방향을 다 따지면 DL이라는 크기를 가졌고 방향은요 A의 탄젠셜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탄젠셜은 뭐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접선 방향 성분 그죠? 요 선이 지나가는 방향 성분 방향이 A 탄젠셜이라는 거야.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 요거는 H 벡터의 DL 벡터라고 하는 것은 H 벡터에서 이 성분하고 나란한 방향 성분을 도트 프로덕트 빼서 곱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요 A.P는 무슨 일을 하는 용도로 쓰냐면 그러니까 요 그대로 하면 두 벡터가 평행한 성분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서 곱하면 나오는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요건 어떤 용도로 쓰는가 하면 두 벡터가 있으면 요런 도트 프로덕트 하는 과정에서는 이 H 벡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지나가는 요거하고 나란한 방향 성분도 있을 거고 나란한 방향 성분에다가 이렇게 경로하고 수직인 방향 성분이 있으니까 요 크기를 빨아내는 용도로 쓰는 거야. 마치 필터 같이. 어떤 성분? 평행한 성분을 뽑아내는 용도로 사용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트 프로덕트는 스칼라 프로덕트는 나중에 동일한 방향의 성분을 추출이라고 그럴까? 추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용도로 사용. 그러니까 이게 도트 프로덕트의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따라오는지 한번 볼까요? 지우고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거 펜 당겼을 거니까. 자,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 그러면 임의로 A 벡터가 있어요. A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A 벡터가 있는데 A 벡터 중에서 X축과 평행한
성분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각자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A 벡터가 있어. 임의로 A 벡터가 있는데 그 A 벡터가 이 A 벡터라고 생각해도 좋고 아무거나 A 벡터 그냥 A 벡터. A 벡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만 이 A 벡터 중에서 X축하고 평행한 방향 성분이 얼마인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노트에 다 적어보고 나랑 맞춰봐. 지금 좀 졸릴 때가 됐을까요? 안 졸리죠? 자, 어떤가 하면 A 벡터에다 뭐를 작용하라는 얘기인가 하면 뭐를 작용하란 말이에요? X축하고 나라는 방향의 단위 벡터를 도트 프로덕트 하면 저절로 쭉 빨려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A 벡터를 우리가 굳이 이제 직각좌표계에서 나타내면 X축 방향의 성분하고 더하기 Y축 방향 성분하고 G축 방향 성분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A.AX는 A.A의 X를 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여기 전체에다 뭘 곱한 거야? 닷 AX 하는 건데 AX하고 AX 있는 것은 이렇게 AX가 나오지만 뒤에 얘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도트 프로덕트 하면 수직인 거는 값이 얼마? 서로 수직인 건 도트 프로덕트 하면 0인 거예요. 평행한 성분을 뽑아내는 거였으니까 수직이라는 얘기는 평행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하고 도트 프로덕트 하면 0. 얘하고 도트 프로덕트 해도 0이니까 뭐 나왔어요? A 벡터 중에서 어느 방향 성분이 나와서 X축하고 나라는 방향 성분의 크기가 얼마인지 쏙 나오잖아요. 그죠? 너무 쉬운 거 있죠? 그래도 이렇게 이해 중심으로 가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내가 딱 덮어놓고 한번 해봐 이러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직접 해봐야 돼요. 지금 현재 칠판에 여러분들 대신해서 내가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도 할까? 자, 그러면 응용 문제. 예, 응용 문제. A 벡터 중에서 B 벡터의 평행한 성분을 구하라.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A 벡터 중에서 B 벡터의 평행한 성분을 구하라. 이게 문제로 나왔어. 물론 1학기 때 했던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돼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또 변형된 형태의 질문 던질 거예요. 좀 이따가. 자, 그러면 A 벡터 중에서 B 벡터의 평행한 성분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A 벡터에다 뭐를 작용해야 돼? B 벡터에 나라는 방향의 단위 벡터를 작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해? A, B 벡터는 뭐예요? B 벡터를 뭐로 나눠주면 돼? B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돼. 크기라는 뜻이에요. 절대값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벡터에서는 크기야. 크기. 요렇게 와서 요걸 갖고 오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 A 벡터하고 B 벡터를 도트 플러스 한 다음에 뭐로 나눠주면 돼? B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A 중에서 B의 평행한 성분이 구해지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1학기 때 안 한 거. 그래도 똑같이 복습하는 것 같아도 또 업그레이드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A 벡터하고 B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를 계산했더니 0이더라. 첫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 A다 B를 했더니 0이더라. 이건 무슨 뜻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 얘는 A 벡터하고 B 벡터하고 수직이라는 뜻이야. 그죠? 0은 도트 프로덕트는 도트 프로덕트에서는 결과가 0이면 수직이야. 그럼 예를 들면 질문을 A 벡터를 막 주고서 A 벡터는 하고 막 주고 B 벡터는 뭐라고 막 준 다음에 A 벡터하고 B 벡터가 수직인지 아닌지 판별하라. 이러면 바로 뭐 하면 돼? 막 그림 그려가지고 막 물구나무 서고 막 이럴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 거다? 도트 프로덕트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도트 프로덕트에서 어떠면 0이 아니면 수직이 아닌 거지. 그죠? 자, 그러면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값이 양의 값이었어. 빨간 걸로 할까요? 이 값이 양의 값이었어. 내가 뭐라 그랬어요? 결과는 스칼라는 뭐뭐 있다 그랬다? 0도 있고
양의 값도 있고 음의 값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죠? 그러면 내가 A.B를 계산했더니 양의 값이었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모를 거니까 그냥 좀 힌트를 주면 그러면 음의 값이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양의 값일 때하고 음의 값은 어떤 차이가? 각자 여러분들 답을 만들어 보세요. 답을. 그래서 나랑 맞춰보는 거예요. A.B를 계산했더니 양의 값일 때도 있고 음의 값일 때도 있고 0일 때도 있어요. 근데 0일 때는 이미 했어. 0인 거 A.B를 했을 때 0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다? 평행 도트 프로덕트라는 것은 평행한 성분을 찾아오는 과정인데 0이 나왔으면 평행한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르게 얘기하면 A 벡터, B 벡터는 수직이다 인 거예요. 그죠? 그다음 이제 양의 값이다. 음의 값이다. 양의 값은 어떤가 하면 평행한 성분이 이거 이렇게 따는 거예요. 평행한 성분이 동일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동일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지금 여기 A 벡터, B 벡터 하면 이렇게 당겨 내리면 여기 그려놓은 요 그림의 A, B는 양일까 음일까요? 답 다 했죠, 여러분들? 양이지. 왜? A 벡터하고 이렇게 당겨 내렸더니 B의 A 벡터하고 나가는 방향 성분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A 벡터하고 B 벡터하고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니까 요거란 말이야. 요거예요. 그 다음 A.B를 했더니 음의 값이더라. 그럼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그건 답을 쓸 수 있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거는 평행한 성분이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거야.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거야. 요 그림엔 그게 안 나타나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떨 때 그런가 하면 언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이제 A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B 벡터가 이렇게 있다. 그죠? 이렇게. 그럼 뭐예요? A 벡터하고 나란한 방향 성분 조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쪼개야 되는 거니까 요게 B 벡터라고 하면 요게 이렇게 가는 요게 뭐예요? B 벡터에 A 벡터에 나가는 방향 벡터예요. 그죠? 벡터도 붙였어요. 여기는 아까는 내가 스칼라로 했는데 실제는 벡터로 표시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듣는데 어려울까 밖에 내가 벡터 안 붙였는데 요게 이제 벡터로 요거는 뭐예요? 요렇게 가는 것은 B의 A 벡터하고 수직인 방향이에요. 그죠? 그럼 요거는 뭐예요? 요거 더하기 요거인 거지. 그러면 지금 뭐라 그러냐면 A.B를 했더니 음의 값이다. 그러면 어떻다? 요 평행한 성분이 반대로 가는 거니까 요런 경우를 도트 프로덕트 하면 어떤 값인 거예요? 음의 값을 갖는 거예요. 자, 또 한 단계 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거 흘려드리면 안 되고 여러분들 응용하는 과정을 이렇게 공부해야 잘하는 거라. 자, 그럼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 그럼 요 사이각이 있다. 그죠? 요 사이각이 세타야. 그러면 요 얘기를 사이각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 각자 답을 만들어서 노트에 적으세요. 그런 다음에 나랑 맞춰봐요. 그러면 요 얘기를 사이각 가지고 얘기하면 사이각 세타를 가지고 얘기하면 요게 세타야. 세타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A 벡터하고 B 벡터가 이루는 각이 어떨 때? 우리가 예각이라고 그러죠. 요 경우는 뭐예요? 사이각이 예각이라는 것은 뭔가면 90도보다 적은 거지, 그지? 세타가 절대값으로 따지면 2분의 파이 라디안보다 적을 때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반대 방향인 경우는 언제일까? 반대 방향은 둔각이라 그래요. 그죠? 둔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세타의 값이 2분의 파이 레디안보다 클 때인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두고 기호로 적을 때는 말로 쓰는 거 대신에 기호를 딱 적어 놓으면 더 쉽지.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뭔가 하면 도트 프로덕트는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쓸 거다? 평행한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올 때 사용하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장에서 어떤 걸 H 벡터의 DL 벡터라는 얘기를 뒤에 가서 클로즈 인트그럴 하는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뭔가면 암페어 법칙 가지고 자기장을 해석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암페어 법칙에서 필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알아둘 것인 거예요. 알겠죠, 그죠? 벌써 쭉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은 진도에. 아직 하나 더 남았다, 그죠? 주제 A 벡터하고 B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이제 여기 여러분한테 이제 강의 시간에 이게 녹화를 하고 또 저 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질의응답 형태로 강의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꼭 궁금한 사람은 본인이 해결해 보는 일을 가장 많이 하되 정 안 되겠으면 나를 끝나고 나서 질문하되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이제 도트 프로덕트는 충분히 응용이 뭔지 의미가 뭔지 다 설명했다, 그죠? 응용까지 다 얘기해 줬다. 그 다음 이제 A 벡터하고 B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얘기하는 거. 이 결과는 이거는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벡터 프로덕트라고 얘기도 하고 한글로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외적이라고 하는데 왜 외적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내적 외적 했는데 어쨌든 결과가 기호가 이렇게 크로스가 돼 있어서 크로스 프로덕트라 그러고 결과가 벡터라서 벡터 프로덕트라 그래. 근데 이것도 뒤에 가서 많이 쓰는데 이제 어떤 미리 얘기하면 우리 앞에 1학기에 어떤 거 쓰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에 양의 전하하고 음의 전하가 이렇게 켤레로 이렇게 있었어. 켤레로. 근데 여기에 전기장이 이렇게 가해지면 이 벡터가 가해지면 여기 양의 전하 플러스 Q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Q가 이렇게 있는 거. 그냥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면 여기 전기바람이 쌩 불면 요 녀석은 힘을 이렇게 받고 전기가 같은 방향으로 받고 요 녀석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고 음의 전하를 가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 전체가 받는 힘은 0이지만 뭐는 작용한다? 토크 회전력은 작용한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회전력이 이렇게 생겼을 때 회전력 T 벡터가 어떻게 중간에 가정을 뺄게 T 벡터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요 다이폴이 양의 전화 음의 전화가 같이 켤레로 있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전하 쌍극자 또는 일렉트릭 차지 다이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특성을 나타내는 게 뭔가면 P 벡터라 그랬어. 소문자 P 벡터. 그러면 요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야. 뭐요? 얘가 Q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요 간격이 D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방향 벡터 AD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주면 다 되는 건데 이걸 모두 담은 것이 뭐다? P 벡터야. 그죠? 요 모두 담은 게 그 P 벡터는 어떻다? Q에다가 D에 AD 벡터 이렇게 곱해서 정의해 놓은 게 있어서 그죠? 그러면 여기 T 벡터는 회전력은 여기 회전력이에요. 이게 이 통째가 힘은 요로 가는 힘하고 요로 가는 힘이 상쇄돼서 0이지만 회전력은 작용한다 그랬다 그죠? 그럼 회전력이 작용하는데 그때 회전력은 어떻게 계산하도록 요걸 만드는 셈인가는 P 벡터에다 곱하기를 E 벡터 이렇게 표시하면 요게 회전력이 얼마인지 회전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요 뜻을 그러니까 여기 봤듯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뒤에 가면은 자기장에서도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회전력이 M 벡터 크로스 B 벡터 이렇게 하는 똑같은 일이 나와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한테 전기장을 잘 이해하고 그걸 잘 활용하면 자기장이 아주 쉽다.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1대1로 탁탁탁 매핑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 토크도 자기장에서 똑같은 거야. 여기는 뭔가 하면 이렇게 생긴 거 대신에 이렇게 전류가 뱅글뱅글 돌고 이렇게 돌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전류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은 전류 크기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여기 이 전류를 형성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 면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면 되는 건데, 그걸 뭐라고 정했냐면, 여기서 얘기한 P같이 M이라고 정의해서 I에
S에 A에 노멀 이렇게 정의를 해서 사용해. 그럼 그게 요거예요. 그럼 뭐만 곱하면? 자기장만 곱하면. 여기는 뭐예요? 요거에다 뭐만 곱하면? 전개강도만 곱하면 회전력이 나오듯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고 이제 1번에 얘는 이런 얘가 들어가는 거. 왜 이거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해야 되겠다. 근데 그냥 막 하면 저거 언제 쓸 건지도 모르겠고 복잡하게 보이고 그래서 하기 싫을 수도 있어. 근데 꼭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이 강의 시간에 그게 강의 내용이든 아니면 꼭 얘기해야 되는 막 참다 하는 어떤 하소연 같은 거든이든 다 필요해서 하는 얘기니까 잘 참고 따라올 것. 여러분들 이제 나한테 묻겠어요.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좀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안 갔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이야. 자, 어떤 것도 있냐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도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I1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데 I2가 있으면 이 작은 조각을 나타내면 이게 DL1 벡터고 이게 DL2 벡터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이 조각이 받는 힘이 뭔가 하면 뭐 그렇게 가면 너무 어려울까?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없어요. 여기 없다고 하고 여기 도선이 I1이 이렇게 도선이 흘러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는데 이거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요걸 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이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H 벡터 아니면 작은 조각이라 그래서 DH 벡터라고 하면 그때 DH 벡터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지난번에 했던 건데 요 크로스 프로덕트 때문에 다시 꺼낸 거예요. 왜 하는지 얘기하기 위해서 얘는 어떤가 하면 4파이의 R의 제곱분의 I1 DL1 벡터에다가 크로스 AR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요 크로스 프로덕트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크로스 프로덕트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핵심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핵심을 이제 정리해 줄 거예요. 자, 예. 그러면 이제 이러면 여기 이제 직각좌표가 이렇게 있어요. X축, Y축, Z축이 있어요. Z축이 있는데 아까 했던 대로 A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A 벡터, A 벡터가 여기 있고요. A 벡터 지금 3차원 공간에 있으니까 내가 이거 뭐 XY 평면, YZ 평면에 평행하게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냥 하여튼 어디를 향하고 있는데 여기 입체로 나타낼 수가 없다. 그죠? 축만 입체 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요게 B 벡터가 아까 얘기하기를 이렇게 가는 B 벡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땡겨와서 하면 돼. B 벡터를 어디를 땡기냐면 A를 이렇게 땡겨야 되죠. 이번에 A를 땡겨갈까? 이쪽 공간이 좀 더 넓게 내가 잡아서 여기에 땡겨올게요. B 벡터는 땡겨면 이렇게 된 벡터예요. 이렇게. 요게 B 벡터예요. B 벡터. 그러면 A 크로스 B 벡터는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이래요. 얘 A하고 B하고가 평행사변형의 두 변을 이루는 거라고 하면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 그럼 요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는데 요 사각형의 평행사변형의 면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 벡터 크로스 B 벡터를 하면 A 벡터 크로스 B 벡터를 하면 뭘 거예요? A 벡터 크로스 B 벡터의 크기에다가 그죠? 크기에다가 뭘 해야 돼? A의 A 벡터 크로스 B 벡터에 이렇게 되는 걸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일단은 1학기 때 쓴 것 같지 않게 내가 써놨어요. 그러면 요거에서 의미하는 게 A 벡터 크로스 B 벡터에 요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와야 되고, 그죠? 또 뭐냐면 A의 A 벡터 크로스 B 벡터가 향하고 있는 단위 벡터가 어떤지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부가 설명을 안 해도 얘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는 내가 왜 이렇게 쓰는지는 알겠죠, 그죠? 이건 뭐예요? A 벡터, B 벡터의 크기, A 벡터하고 B 벡터의 크기이고, 얘는 뭐예요? 얘는 A 벡터, B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란 말이에요. 단위 벡터예요.
그죠? 그러면 이래요. A 벡터 크로스 B 벡터를 크기를 구하면 여러분들 이제 이걸 유도 과정을 내가 생략했다, 그죠? 유도 과정을 생략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요 평행 사변형의 면적이야. 요것은 A 벡터하고 B 벡터가 이루는 평행 사변형의 면적이야. 면적. 물론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른데 벡터 계산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위가 서로 다른 걸 곱할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평행 사변형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면 돼? 밑변 곱하기 높이, 수직 높이 하면 되잖아. 요게 밑변이야. 요게 밑변, 그죠? 요 A 벡터의 크기야, 그죠? 요게 높이는 어떻게 하면 돼? 요게 세타라고 하면 요 높이는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A 벡터, B 벡터의 크기는 A 벡터, B 벡터가 이루는 평행 사변형의 면적이라 그랬는데 그걸 기호로 나타내면 A 벡터의 크기하고 B 벡터의 크기의 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야. 예각인 경우에 자 요렇게 계산해 오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는 뭐다? 내가 이렇게 썼는데 실제 의미는 뭐다? A 벡터하고 B 벡터가 이루는 평행 사변형의 면적이에요. 그 다음 뭔가 하면 요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A 벡터하고 B 벡터가 곱해졌을 때 나오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벡터는 어떤 벡터인가 하면 요 벡터는 요 단위 방향 벡터인데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평행 사변형의 수직인 단위 벡터가 돼. 수직인 단위 벡터. 그래서 이거를 수직인 단위 벡터를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노멀 벡터라 그래, 그죠? 노멀 벡터.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얘는 뭐라고 표기를 바꿔서 쓰는가 하면 A의 노멀 이렇게 바꿔서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변형을 하면 A 벡터 크로스 B 벡터에 에다가 A의 노멀 이렇게 돼. 근데 면의 수직인 건 면이 있으면 면의 수직인 건 방향이 요 면이 있으면 이렇게 가는 것도 수직이고 이렇게 가는 것도 수직이잖아요. 그죠? 면이 있으면 면의 위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아래쪽으로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면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이제 A 크로스 B 벡터는 뭔가 하면 면에 관련되는 얘기를 해야 될 때든지 그 크로스 프로덕트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가 하면 요 A 노멀은 이제 손가락을 다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을 다 핀 다음에 모든 손가락이 일단은 화살표 내가 이렇게 A에서 B로 손을 돌릴 거예요. 이거 엄지손가락을 빼고 나머지 손가락을 돌릴 건데 뻗어서 A에서 B로 가면서 A의 화살표 방향하고 B의 화살표 방향이 손가락 끝을 향하는 상태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 A에서부터 B를 이렇게 돌려. 그럼 이 엄지손가락이 나오는 방향이 뭔가 하면 A 노멀 방향이야. 무슨지 알겠어요? A에서 B로 이렇게 가는 방향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우리 토크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돌리면 회전이 빙그르 돌아갈 텐데 토크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앞으로 향하는 거니까 요거 해석할 때 토크가 내가 이 앞으로 나오는 방향이면 회전은 뭐야? 앞으로 나오는 거에 수직인 면을 따라서 도는 것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또 너무 멀리 갔죠? 잠시 빼고 다시 크로스 프로덕트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크기는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 사변형의 면적. 그다음 방향은 어디요? A에서 B로 가는 거에 그 면의 수직인 방향인 거예요. 오른손을 써서. 그러면 이제 여기 되려면 A 벡터하고 B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하고 B 벡터에다가 순서 바뀌어서 A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한다는 얘기는 어떤 건가 하면 평행 사변형은 똑같은 평행 사변형인데 곱하는 순서를 바꿨어요. 그죠? 그러면 곱하는 순서를 바꾼다는 얘기는 여기 들어가면 어떤 거예요? 이 회전하는
순서를 반대로 돌린다니까 얘하고 위에 거하고는 어떤 관계? A 벡터 크로스 B 벡터를 한 거하고는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벡터는 A 노멀이 되는 거고요. A 노멀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A 노멀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요 아래쪽을 A 노멀로 얻을 거다? B 크로스 A를 하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응용 문제 할게요. 이거 지우고 여러분들이 이러잖아요, 그죠? 수업 시간에 정말 자세히 배웠다, 다 인정해.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런데요 시험 문제를 받으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왠가 하면 답안지만 보고 수학 공부한 거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르쳐 주는 건 답안지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럼 직접 해봐야 되는 거지. 직접. 지금도 또 내가 너무 자세히 해주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돼. 덮어놓고 해봐야 돼.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거요. C 벡터가 있고 D 벡터가 있는데 그럼 너무 어려워질까? A, B를 C, D로 바꾸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A, B 갖고 싶을 거니까 A, B로 갈게요. A 벡터와 B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 거지. X축, Y축, G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임의로 A 벡터를 휙 이렇게 하고 A 벡터 이렇게 하고 B 벡터를 적당히 휙 이렇게 했어요. B 벡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면의 수직인 단위 벡터를 구하라. 이게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예? 여러분들 이런 거 배운 이유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죠? 막 수학을 어려워하는 전자기학 어려워한 거는 전부 어떤 건가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이 응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걸 소화하는 과정을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A 크로스 B 벡터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각자 써보세요.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될지 내가 10초만 줄게. 시계를 보니까 10분 남았는데 여러분들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면의 수직인 단위 벡터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아까 배우기를 A 벡터 크로스 B 벡터를 하면 뭐라고 했냐면 A 벡터하고 B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한 크기에다가 뭐가 나온다 그랬다? A의 노멀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A의 노멀은 A 벡터, B 벡터가 주겠지. 요게 주어졌고 요게 주어졌잖아. 그죠? 값으로 이렇게 주어졌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A 벡터하고 B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다음에 A 벡터 크로스 B 벡터의 크기를 구해와서 찾아와야지. 그러면 이러지. 교수님 여기다가 A 크로스 B인지 B 크로스 A인지를 안 했으니까요. 요것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마이너스 똑같은 일을 요렇게 해서 벡터가 두 개 다 수직이에요. 그럼 더 완벽하게 잘한 거지. 그죠? 순서 바꿔도 되는 거. 그럼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하냐? 아니 A 크로스 B 벡터 하는 거는 우리 수식으로 다 한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다뤘었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해요? 그거 절대값 저기 X방향 성분, Y방향 성분, Z 성분 각각 곱해가서 더해서 결국도 취하면 되고요. 안 그러면 여기다 뭘 했어? 이거는 A, B 사인 세타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세타가 안 주어지면 요거 계산해야지. 알겠죠? 그런 응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다? A 벡터하고 B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가 되는 게 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X축, Y축, G축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도선이 이렇게 Z축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여기 Z축 방향으로. 이게 I 곱하기 DGAG 같은 거야. DGAG. 그런데
요 지점이 이렇게 가니까 요 지점이 직각좌표계를 쓸까? 그냥 직각좌표계 쓸게요. 원통좌표계 x, y, g가 있어.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벡터가 r 벡터야. 이걸 이렇게 할까? 이게 r 벡터야. 그죠? r 벡터. 그러면 i, d, g, a, g에다가 크로스 프로덕트 하기를 r 벡터를 하면 이건 뭐가 나올까, 여러분들? R 이렇게 썼다는 얘기, X, Y, Z, 요 R 벡터 이렇게 썼다는 얘기 뭐예요? X축 방향 성분, Y축 방향 성분, 그 다음에 Z축 방향 성분 직각좌표계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요걸 곱하면 뭐 나와? 여기다 다 집어넣을까? I, D, G, A, G에다가 크로스 프로덕트 하기를 X, A, X 더하기 Y, A, Y 더하기 G, DG를 하면 크로스 프로덕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요거하고 하면 G축 방향으로 향하는 거하고 X축 방향 향하는 걸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뭐 나와요? 이제 A의 G 아무래도 원통좌표계는 그냥 본론으로 들어갔을 때 해야 되겠네. A, G 요거 항목별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크로스 A의 X 하면 뭐가 나와? Z축으로 가는 요 벡터에다가 요 벡터를 순서를 어떻게? ZX를 했으니까 어떻게 구해야 돼? 이 손을 위로 가는 거에서 이렇게 잡아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 그죠? 이 손이 어디로 가고 있어? AY로 가고 있죠? 근데 이것도 교수님 아는 거예요.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서 따라가는 거야. 얘는 A의 Y야. 그죠? 그 다음에 얘하고도 곱해야 되잖아. 그죠? 그죠? 그럼 요거 해볼까? I, D, G에다가 첫 번째 항을 했더니 뭐가 나왔어? X에다 A, Y가 나왔다. 그죠? 더하기 두 번째 항. A, G 크로스 A, Y 하니까 뭐가 나왔어? G, Y? G하고 Y를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A, Y니까 G, Y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A, X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여기 갖고 와서 마이너스 Y 여기가 바뀌었네. Y 여기 AX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G하고 여기 AG 말하고 막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죠? G하고 AG 하면은 서로 수직인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면을 이루지 못하지. 같은 Z축 방향이니까 그죠? 얘는 없어요. 요게 다야. 요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건데 X축 방향 성분이 살아있고 Y축 방향 성분이 살아있어요. 그죠? 그럼 나중에는 이렇게 직각좌표계를 쓰면 불편해서 어떻게 쓰는 게 더 편한가 하면 원통좌표계 쓰는 것이 더 편해. 원통좌표계. 그래서 원통좌표계를 하려고 그러고 있어. 원통좌표야. 근데 지금 시작하면 이도 저도 아닐 것 같아서 원통좌표계 그림만 그려놓고 잠깐 할게요. 그래도 이제 막 그 추석 연휴가 막 보이고 이래서 추석 연휴 때는 내가 강의는 진행하되 나중에 동영상으로 들을 사람 동영상으로 듣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별 생각을 벌써 계획 다 하고 있어.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는 벌써 보강 계획서를 내라고 자꾸 독촉이 와요. 연휴 때 거.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 벡터 오퍼레이션에 대한 거 덧셈 뺄셈 그 다음에 도트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 의미하고 용도는 대부분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원통좌표계에 대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중요한가 하면 자기장에서는 자기장의 자개 강도는 어떤가 하면 전류도선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성 자개 강도를 다루게 돼. 자개 강도. 예를 들면 이래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렇게 되는데, X축, Y축, 이렇게 G축이 있는데,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Z축 방향으로 전류 I가 흐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 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장이, 아이고, 못 버렸네.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으로 형성이 돼. 그러면 무슨 뜻인가 하면, 요 Z축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으면 뭔가 하면 자기장의 세기가 다 똑같게 돼. 아직 안 했지만, 그러면 Z축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을 다 점으로 따다다다닥 모으면 그게 뭐를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로부터 수직거리가 같은 반지름이 예를 들면 A인 걸 이렇게 다 연결하면 일단 Z 한 지점에서는 이렇게 되는 원이 될 거고, 그죠? 이 선이 무한히 길면 뭐가 될 거다? 이렇게 뭐를 만드는가 하면 원통면을 만들어, 그죠? 원통면. 그래서 원통 좌표계를 써야 되는데, 원통 좌표계는 뭐를 쓰는가 하면 첫 번째 항목이 돼. 원통 좌표계는 첫 번째 1번이 뭔가 하면, G축으로부터의 수직거리가 얼마인지인데,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G축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나타내는 일이야. 반지름은 영어로 레디어스잖아, 그죠? 그거를 로우라고 표시해. 레디어스 R에서 그건 구좌표에서 R을 그냥 쓰기 위해서 여기서는 로우라고 써. 로우라는 것을 좌표로 써.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수직거리가 로우가 같은 지점을 이렇게 묶은 거지. 지금 로우가 얼마짜리? A인 거, 그죠? 두 번째, 빨리 끝낼게요. 두 번째는 X축으로부터 XY 평면과 평행하면서 한 면에서 X축으로부터의 회전각, 내가 회전을 자꾸 강조하고 있다, 그죠? 회전각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파이예요. 파이의 라디안이에요. 파이 라디안. 그럼 파이 라디안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걸 나타내는 거야. X축으로부터. 그럼 얘는 파이는 0에서부터 2파이 라디안까지. 물론 여기다가 등호를 붙이든지 안 붙이든지가 조금 구별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냥 붙었다고 생각해도 되고 안 붙었다고 생각해도 되고, 한 바퀴 돌면 2파이 라디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G축 좌표가 여기 이제 원통 좌표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시간이 정정해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녹화를 정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오사발의 법칙 해서 들어가는 자기장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